지난주 충격적인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고용안정 긴급 지원단 운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이 전방위적인 작업의 방식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 위주로 일자리를 늘려왔지만 이 기업 지원에도 최근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 부양과 기업 살리기, 여기에 고용 지원까지 할 수 있는 묘수는 없을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월 고용지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지표인데 충격적인 지표였다는 사실은 모두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은 이게 경기가 침체되면 자영업자라든가 저임금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이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게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고요. 예. 지난주 이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한 15만 6천 명에 달했을 때 이미 이제 예견은 됐었죠. 예. 그런데 막상 19만 5천 명이 이제 감소를 했다. 취업자가 감소했다 이런 이제 나오니까 충격을 받는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60세 이상의 일자리 한 33만 6천 개를 제외하면 60세 이하에서 없어진 일자리가 지금 53만 2천 개나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는 22만 9천 개가 이제 없어져서 가장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별로 보더라도 이제 임시 근로자 일자리가 42만 개, 일용 근로자 일자리가 17만 3천 개가 지금 없어졌고, 또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이 19만 5천 개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문을 닫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이렇게 전락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그 취약계층, 이러한 이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제 고용보험 미가입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바로 이제 생계 위협을 받게 되는 게 큰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고용 대란이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게 이제 더 큰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빨리 좀 지원을 확대를 해야지 지금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소득을 다 주겠다 이런 걸로 지금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사실 10년 전의 경제 위기 아니면 더 옛날에 대공황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일단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지금의 고용 상황을 비교를 해보자면 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 때도 지금과 같은 이제 고용 절벽이 나타났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임시 휴직자로 갔다가 그러니까 다시 일상 직업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실업자나 아니면 이제 구직 단념자,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제 이런 빠지는 현상이 2009년에도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현재 보면 이제 일시 휴직자가 지금 16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비해서 126만 명이나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한 거고, 그다음에 취업자 감소폭도 상당히 지금 크기 때문에 당시 2009년에 나타났던 그런 이제 고용 절벽, 다시 말해서 일시 휴직자로 갔다가 실업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비경제 활동으로 가는 이런 고용 절벽 현상이 지금이 훨씬 더 심할 거다. 이제 이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서 정부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계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최대 33만 3천 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다라고 전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대규모 실업을 막기 위해서 해야 할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33만 3천 명을 실업자가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사실 과속 추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직 단념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게 되면 이제 IMF 외환위기 때 그때 이제 90만 명대의 실업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그때와 같은 이제 90만 명대 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한경련이 제안하는 걸 보면 이제 무급 휴직자라든가
실직자에 대한 이제 지원을 좀 확대를 해줄 거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원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 스스로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서 이제 조세 지원 제도를 좀 강화를 하고 최저임금을 좀 동결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지원 제도에서도 보면은 이제 법인세를 2월 공제한다든가 아니면 소급 공제하는 이런 제도가 이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선진국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까지 좀 올려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저한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인세가 이제 비과세 감면을 받더라도 어떤 한도가 넘지 못하게 항상 일정한 법인세를 내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깎을 수 있는 폭을 정해놨다 이 그렇죠. 얘기네요. 이제 항상 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최저한세 때문에 고용을 더 창출해도 고용 증대 세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최저한세가 이제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대부분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서 사실 고용을 하는 만큼 그래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3%가 지난 3년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영업자들이나 기업들의 이제 생산 비용이 상당히 증가를 한 측면이 있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해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적어도 최저임금제를 좀 동결을 하자 뭐 이런 이제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4월 1일에서 20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수출입 현황이 집계된 자료가 이제 관세청으로부터 발표가 됩니다. 이게 지난주에 박사님과도 한번 짚어본 내용이기는 한데 10일까지만 봤을 때도 수출이 굉장히 크게 줄었어요. 2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20일까지 추가된, 그러니까 20일치의 자료는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이번 달 들어서 모든 품목 그다음에 모든 지역으로 수출이 이제 큰 폭으로 이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일까지가 더 이제 그 수출 감소폭이 더 클 거로 보이는데요. 진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제 선진국이 뒤늦게 이제 코로나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 이런 통제를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더 강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를 하면 20일까지의 이제 수출 감소폭이 마이너스 20%에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수출하면은 역시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참 주력 수출 품목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량이 줄어서 뭐 현대차는 노사가 이 공장을 좀 문을 잠깐 닫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협의까지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는데 현재 자동차 상황이 좀 얼마나 안 좋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이제 붕괴될 거라 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올 정도로 모든 나라의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산업은 총 수출에서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는 게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산업 전후방 효과가 상당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위기는 곧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위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자동차 협회의 전망에 따르면 4월 수출이 12만 6천 대로 작년에 비해서 한 43% 정도 감소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8천여 개 여기 관련 업종 부품 산업들도 상당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조사해 보면 3월 달에 매출액이 20에서 30% 감소했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중소규모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나 만기 연장 자금 조달이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렇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임금 삭감이나 휴업 등으로 이제 어떻게 버티고는 있지만은 사실 관련 업체 종사들이 180만 명에 달하거든요. 그렇으니까 이제 자동차 업계가 사실은 위기에 처한다면 여기만으로도 이제 고용 대란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을 쭉 종합해서 한국은행이 오는 23일 목요일이죠. 이때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뭐 흔히 GDP 혹은 경제성장률로 불리는 자료를 내놓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 자체는 일단 좀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의 폭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투자은행의 평균치가 지금 마이너스 1.5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가장 비관적으로 한 게 3%가 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하는 게 마이너스 0.6% 정도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3분기까지 수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해 3분기까지요? 작년 3분기에 1분기 참 1분기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이 많아서 0.6% 감소할 정도로 거의 그렇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4월 들어서면서 우리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이제 수출이 사실 난관에 이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서비스업 위주로 이렇게 어떤 침체가 왔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주력 수출 산업으로 이제 피해가 이제 확대가 되는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장률 역시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문제일 그렇죠. 것이다. 2분기가 훨씬 더 문제고 1분기에도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 1% 내외가 될 것 같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2분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전체로 보더라도 한국경제연구는 2.3%라는데 IM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를 전망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이너스 성장 자체를 사실 저희가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경제 위기가 닥칠 때도 뭐 한두 분기 혹은 1년 정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자, 최근 이 코로나19 위기가 과거의 위기와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겁니까? 예,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경기 침체로 갈 거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을 한 건데요. 다시 말해서 기초 체력이 상당히 약한 상황에서 이제 이 위기를 맞은 건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제 바로 이제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듯이 이제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 했다가 바로 그 다음에는 11.5%로 외환위기 때 특히 큰 V자가 그려졌네요. V자 형태로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법인세 인하라든가 시장적인 정책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반등할 이제 여력이 상당히 컸었고요. 그다음에 외환위기 때를 보면 동남아시아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의 이제 위기를 맞았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IMF 구제 금융 조건으로 해서 이제 구조 조정이라든가 공기업의 민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강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됐었고, 특히 무엇보다도 온 국민들이 근무기를 해서 그 위기를 하겠다고 온 국민들이 합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게 지금은 좌와 보수 진보가 상당히 양극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위기 극복하는 데 있어도 똘똘 뭉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과 분배가 무너질 정도로 이제 기초 체력이 약하고, 그다음에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V자 반등은 어렵고 상당히 또 그 침체도 골도 깊어지겠지만 오래 갈 것 같은 이런 이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과거에 IMF 위기가 왔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한창 성장을 하고 아직 경제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있을 시기여서 V자 반등이 가능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특별히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많이 성장한 경제로 선진국 반열에 접어들면서 좀 저성장이 그냥 이른바 뉴노멀이 된 당연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지 경기 침체라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90년대 중후반 때부터 고성장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에서 이제 내려가는 추세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최근 현 정부 들어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을 보면 잠재 성장률보다 큰 폭으로 성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도 못하고 있다. 그것보다도 훨씬 못하고 있고, 세계 경제와 비교를 하더라도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향 추세를 장기적으로 걸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세계 경제 성장하고도의 격차가 지금은 이제 오히려 우리가 훨씬 밑으로 가 있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더 높았는데 지금 그 밑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단지 이제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해서 성장이 이제 저성장으로 가는 이런 추세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훨씬 더 밑으로 가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잠재 성장률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게 이제 사실 정책적인 실패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